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전병섭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강의의 네 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은 왜 중국의 마음을 읽는 촉을 가졌냐입니다.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벌까요? 저는 여의도 금융위에서 20년 이상 일을 했는데요.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돈은요, 머리로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요, 코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저는 여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에서 이제 오래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임원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제 돈이 많다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뵀는데 그 특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각 나라의 최고 부자는요, 그 나라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은 돈 냄새 잘 맡는 촉이 있어야 봅니다. 그리고 촉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촉이 딱 오는 순간에 최고의 엘리트들을 스카우트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돈을 버는 거죠. 결국은 한국은 이제 이 중국의 80% 되던 이제 그런 경제 규모에서 10분의 1로 짜부러든 우리 한국, 중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잡아낼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벤치마크 해야 될 것은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거미와 파리를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대국은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잡아야 되는 거죠. 거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물 쳐놓고서 거기서 먹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분기에 보면 6.3%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6.3%가 중국 위기다, 기대보다 성장 못해서 난리다 그러는데, 만약에 한국이 6.3% 성장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6.3% 성장했다고 하면요. 그래서 중국을 이제 선글라스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언제 우리가 6% 성장했을까요? 그래서 천리마, 하루에 천리를 가는 천리마요. 그래서 파리도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리마에 궁둥이에 올라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천리 가는 거죠. 우리 옆집에 우리 성장률의 거의 4배 이상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굳이 우리가 외면하고 이게 버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로 놓고 보면 이 중국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로 봤을 때 고은 최치원 선생하고 연암 박지원 선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촉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에 신라 경주에 중국어 가르치는 학원이 있었을까요? 고은 최치원은 중국에 가서, 물론 빈곤과라고 외국인이 보는 과거 시험이지만 중국어로 시험 봤겠죠. 거기서 합격하고 거기서 황소라는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거기다가 경문을 쓴 그걸 중국 사람이 읽고 감동받았고 황소가 겁먹고 도망갔을 정도의 필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가 결국은 먼저 본 자가 히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20세까지는 어디서 태어났냐가 결정을 하게 되지만, 인생을 20세가 넘어가면 어디서 공부했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1950년 이후에 한국의 많은 리더들, 기업으로 보면 임원 이상, 정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 보면 유학했다고 그러면 거의 99.9% 미국에서 유학을 했죠. 결국은 세계 1위 하는 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 히트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 저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어떻게 활용할까 문제는 먼저 중국을 어떻게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한 25년, 30년을 놓고 보면 우리는 중국에서 절대 우위고 중국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인 나라로 생각했다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특히 최근 3년 이 사이에 한국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든 중국에 대한 우월감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이 중국의 속내를 읽어낼 수 있는 이 촉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심은 어디냐 그러면요, 베이징, 상하이, 선천이 아니고 중국의 무협지를 보면 전부 중원이죠. 이 중원을 장악하는 자가 중국을 장악하게 되는데 중원이 어디냐면 이 태양산맥, 그래서 태양산맥의 동쪽이 산의 동쪽이라고 해서 산동이고 서쪽이라고 해서 산시입니다. 태양산맥의 동쪽,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중국의 남북은 양자강이 아니고요, 회화강하고 칠링이 이게 남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로는 태양산맥의 오른쪽, 이 남북으로 보면 칠링산맥과 해화의 위쪽, 요 지역이 중국의 모든 문명의 중심, 문화의 중심, 권력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위도를 한번 쫙 그려보면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위치하고 일치합니다. 위도가 같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계절이 같고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동식물이 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이 같고 기후가 같으면 사람 피부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 가서 그렇게 히트했던 이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우리가 예전에 일본제 화장품, 미국제, 프랑스제 화장품 우리 할머니들, 고모님, 이모님 쓰시긴 하셨지만 그거 한 번 바르고 나서 안 바르는 이유는요, 피부 트러블. 오일리한 거 발라가지고 미국 사람, 유럽 사람 피부에 맞는 우리한테 안 맞죠. 근데 우리가 중국에 팔고 있는 그 많은 화장품 중에서 중국에서 피부 트러블 때문에 사고 났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냐? 같은 위도에서 살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이게 같아지면, 기후도 같으면 피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요, 그 중원 지역에 중국의 최고의 자산가 아시아의 성경이라고 하는 논어를 이제 만들게 된 공자가 살았고, 중국이 그 사이에 왕조가 어떻게 바뀌었든 뭐 사회주의를 했던 간에 중국인의 머릿속에는 공자 사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공자가 없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공자 묘를 팠던 거죠. 그래서 이 공자가 있다고 하면 공자의 종손이, 우리가 종갓집이 뭐냐고 그랬을 때 종손이 살고 있어야 종손인데 중국 공자의 종손은 중국에 없습니다. 대만에 가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산소를 팥버린 공산당, 이거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깐깐한 공자의 후손 대만에 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시골에 이 종갓집이 있다가 종손이 서울로 와서 아파트에 살면 제사 지내러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종갓집은 서울에 있는 것이지 시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렇더라도 사상의 베이스는 사람의 머릿속에 공자님이 있는데 중국은 종갓집이 없어진 유교고요. 근데 우리는 아마 아직도 대도시 또 조금 큰 도시에는 전부 향교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오신, 우리 서울에도 보면 명륜당 성균관대학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공자님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사회 체계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국과 우리는 2000년 동안에 250여 차례 이상의 전쟁을 했답니다. 전쟁을 하려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의 이 심리를 읽어야 되고 전적을 파악해야 되고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싸우면서 정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50여 차례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인의 속성 DNA를 스스로 몸으로 체득하게 된 겁니다. 그게 결국은 중국을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아마 이제 사드 나기 전만 해도 우리가 대발의 아버지,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중국인의 마음을 읽는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친구라고 하면요, 급이 있습니다. 등급이요. 그래서 무슨 등급이냐? 4가지 등급이 있다고 하네. 첫 번째 지오로우펑이요. 술하고 고기를 먹어서 폭탄도 돌려가지고 몸과 어떻게 보면 손이 즐겁고 눈이 즐거운 친구. 이게 친구의 격 중에서 가장 낮은 하수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가 뭐냐면요, 샤이오펑이요. 학교에 정신의 양식을 서로 나눠 먹은 유니버시티 얼럼나이. 이게 두 번째 친구고요. 세 번째 친구는 즈심펑요. 알지자 마음심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세 번째 등급의 친구고, 최고의 친구는 즈인, 알지자 음악 그릴 때 음입니다. 이 친구가 최고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백야 종자기의 고사에서 이 친구가 타는 검은고의 소리만 들어도 이 친구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이 친구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를 아는 친구가 바로 지음층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과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려고 그럴 때 한국에는 지금 중국은 피크치 나라다. 피크 차이나가 최근 1년 사이에 넘쳐납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을 해본 것은 피크 차이나 피크 쳤다고 하면 미국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모든 이 정부 관료들이 다 중국 때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크 친 나라는 밑으로 계속 내려갈 건데 가만 둬도 망할 나라를 왜 그렇게 난리쳐요? 그 얘기는 피크 차이나가 이것이 정치적 레토릭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2분기에 6.3% 성장을 했는데 중국이 피크 차이나고 경기가 어렵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한국과 중국 간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1980년 이후로 우리가 중국보다도 성장률이 높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중국보다도 성장률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럼 중국이 피크아웃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이 감정 섞어서 보면 안 되고요. 2000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보면 미국의 성장률이 중국보다 높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피크 쳤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못 뛰어넘는다. 절대로. 그렇게 이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70m 전방에 한 명이 나가 있고 100m 전방에 한 명이 나가 있는데 70m 전방에 나가 있는 애는 시속 50km로 달립니다. 근데 100m 전방에 있는 친구는 시속 10km에서 20km로 달려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시속 50km 달리는 쪽이 20km 달리는 쪽을 추월하겠죠. 그게 미중 간의 지금 경제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다고 하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중국이 추월 못하게 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다가 놓고서 우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중국이 곧 망할 거야, 저거 곧 사라질 거야, 위기야 하는 것.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중국 위기론, 붕괴론 뭐 이게 수없이 나왔지만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게 이제 팩트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미국의 컨퍼런스 포드가, 미국 연구기관은 2035년 이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초월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초월했다고 해서 중국이 선진국 되고 세계 1등 되는 것 아닙니다. 이유는요, 국가의 실력이라는 것은 누적의 개념이지 그것이 한 번 넘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모 방송국에 그 여성 연예인들이 나와서 축구하는 거를 재밌게 보는데, 그 축구국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경기에서 다 이겨서 맨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것이고, GDP 규모에서 한 번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 초월한 것 아닙니다. 결국은 누적으로, 예를 들면 정보화 사회가 시작된 2000년부터 GDP의 누적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면 제 계산으로는 2050년 이내가 돼야 될지 말지입니다. 그래서 GDP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가 2029년, 30년, 35년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중국 GDP가 미국 GDP 규모를 넘어섰을 때 문제는
미국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해서 더 이상 중국이 크지 못하게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배반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쿼드 동맹의 중요한 맹방인 인도가 거기서 구멍을 냈고요. 중동에 미국의 오랜 동맹이었던 사우디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고의 강국인 독일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중국과 지금 경제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친구, 동맹은요, 돈 되면 친구고 동맹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리, 정의, 무지 중요하지만 국제 간의 관계에서는요, 돈 되면 동맹이고 돈 안 되면 동맹도 죽여 없앱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면 일본이 1980년대에 세계 반도체 최강이었고 일본이 미국 다음번에 G2였죠.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한국이 더 중요할까요? 일본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G2인 중국, 일본이 월등히 더 중요하고 G10인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가중치가 확 떨어지죠. 그런데 그 일본을 1985년에 프라자 합의하고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가지고 10년 동안 괴롭혀서 일본을 죽였습니다. 일본이 80년대 세계 최강의 반도체 국가였지만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은 동맹도 돈 안 되면 죽여 없애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 대중 의존도를 많이 줄여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탈중국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건 맞지만 금년 4월인가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가 19%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수입 상위 15개국 중에서 1등 호주가 33%, 브라질이 31%, 대만이 28%, 인도네시아가 24%, 일본이 22%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5개 나라보다 비중이 더 낮아요. 그런데 지금 호주, 브라질,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이 대중국 수출 비중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사실은 낮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퇴출한 기업들은 다 퇴출을 했고 더 이상 이제 낮출 것도 없는데 계속 탈중국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제는 거대한 소비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고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고 전 세계 명품을 가장 많이 사고 전 세계 벤츠를 가장 많이 사는 팩토리가 아닌 마켓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저런 거대한 시장을 두고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저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가야 된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다른 것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하고 중국에서 빠져야 된다고 하는 건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힘들어지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금융입니다. 중국의 지금 최대 약점은 뭐냐면 금융입니다. 사회주의는요, 원래 자본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본시장을 1990년에 만들었어요. 자본주의의 역사는 250년이나 되지만, 그래서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금융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국은 모든 산업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도 외국인한테 개방하지 않은 것은 금융입니다. 금융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시도 때도 없이 금융위기설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활용하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대출해주고 예금하는 것만 하는데 전 세계의 10대 은행 순위를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1등, 2등, 3등, 4등 세계에서 지금 자산 규모, 수익, 뭐 매출액 여기서 최대 규모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 잡고 대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이게 되다가 보니까 중국의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이 부채가 많아서 어렵다 이러지만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총 부채를 보면요. 일본이 422%, 프랑스가 361%, 영국이 289%, 이태리가 282%, 중국이 287%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도 총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근데 중국은 금융위기가 곧 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일본, 프랑스, 영국 금융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부채 비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중국의 기업 부채가 160%가 넘는다. 그래서 중국 곧 망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도 팩트 파인딩 안 하고서 최강경 써보는 건데
이 프랑스의 2021년 4분기로 보면 프랑스의 기업 부채 비율이 167%고요. 중국이 153%. 프랑스가 기업 부채가 중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기업 부채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프랑스가 기업 부채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그래서 그게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의 60%가 국유기업 부채고, 중국이 왜 이런 부채에도 불구하고 부도나거나 국가 부도가 안 나냐 하면 중국의 대형은행은 전부 국가은행, 우리 같으면 산업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유은행은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다음에는 부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0% 중에서 60%를 국유기업이 빌려갖고 40% 사이런스 4624, 64%만 실제로는 민간기업이 빌려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채 비율이 높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부채를 낮추려고 하면 갚으면 되겠지만 그런 경제 규모가 짜부라들죠. 방법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부채 나누기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을 키우면 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본 시장을 육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중국에서 제조업, 닦고 저기고 기름치는 데서 돈을 벌기 어렵다고 하면 이제는 돈을 일하게 하라.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같은 부채 구조, 금융 구조에서는 대국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부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키워서 부채 비율을 낮추게 되는 것이고, 그 전제는 금융시장 개방과 이 금융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1992년 이후로 30년 동안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거기서 수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을 상대해 봤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해외 투자를 개미들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시장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은요, 철저하게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돈 버는 산업입니다. 왜 미국 투자가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냐면 한국의 모든 산업은 30년, 20년, 40년 전에 미국, 일본, 유럽에 있었던 산업입니다. 그 산업을 오퍼레이션 경험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제조업에서 우리 손으로 기계로 일하던 것을 돈을 일하게 시키는 것, 이게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차례 전쟁을 했고 중국이 강해졌을 때 한국이 편안했던 적이 없는데, 번영과 평화는요,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관계는 힘하고 실력, 그리고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두려우면 지는 것이고 설레면 이긴다고 하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중국에서 많이 밀렸다, 퇴출하는 기업이 많다고 하지만 적어도 중국을 잘 아는 인력이 중요하고, 한국이 중국 기업에 중국 가서 성공하려면 한국의 대중국 매출 비중만큼 중국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중국어가 안 되고 중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장, 이 공장장, 대표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최대의 그 해외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이고, 또 중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유학생들을 한국이 어떻게 쓰냐가 그것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한국, 중국 돈을 낚으려면 매출 비중만큼 중국 인력 유지하고 나서 중국을 공략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차례에 걸친 극중하려면 지중을 해라고 하는 시리즈는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을 이해하고 또 중국을 비즈니스로 이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